안녕하세요. 퍼스트터치 축구 신화입니다. 이번 시즌 리그앙 2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이른 시각에 은바페와 교체 아웃된 이강인에 대한 프랑스 현지 축구 매체들의 평가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파리 상제르맹에서의 이강인의 주전 경쟁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과연 이강인은 이들 프랑스 매체들의 논평과 같이 파리 상제르맹의 공격 라인에서의 경쟁력이 부족한 것일까요? 지난 새벽에 있었던 파리 상제르맹과 툴루즈의 리그앙 2라운드 경기에서 원정팀인 파리 상제르맹은 툴루즈와 1대1로 비겼습니다. 후반전에 팀의 에이스인 은바페와 덴벨레를 투입하여 승리를 노린 파리 상제르맹이었지만 은바페의 PK골을 지키지 못하고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이번 시즌 리그의 첫 승을 다음 경기로 미루어야 했습니다. 이강인은 팬들의 기대대로 선발로 출전하였습니다만 지난 개막전과 비교해서는 상당히 조용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부진하다고 평하기보다는 볼터치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활발한 경기력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하는 게 보다 정확한 평일 것 같습니다. 파리 상제르맹의 코너킥을 전담하면서 팀을 대표하는 전담 키커로서의 위상은 보여주었지만 경기 흐름에 영향을 줄 만큼의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개막전에서는 공식 MOM, 즉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로 선정되는 등 상당히 활발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평점에서 팀 내 최저 평점을 받았으며 심지어는 평점 3점의 악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한 선수의 경기력과 그 평가가 두 경기에서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강인의 역량 문제가 아니라 엘리케 감독의 전술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지금 현재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에 의해서 공격 포지션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강인은 개막전에서는 오른쪽 윙어에 그리고 2차전인 툴루즈전에서는 왼쪽 윙어에 각각 선발로 출전하였습니다. 개막전에서 이강인은 오른쪽 윙으로 오른쪽 풀백인 하키미와 서로 호흡을 맞추면서 상당히 활발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2차전에서는 왼쪽 윙으로 선발로 나섰지만 이강인과 호흡을 맞춰야 할 루이즈가 부진한 경기를 보이면서 이강인과 서로 타이밍이 맞지 않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이는 등 두 선수 모두 다소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강인의 왼쪽 윙어 자리는 마요르카에서는 주로 중앙의 무리키를 향해 하이크로스를 올리는 것이 주 임무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이강인은 오른쪽 윙으로 나서서 하키미와 활발한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었던 것과는 달리 주로 하이크로스를 올리는 역할에 치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강인이 오른쪽 윙어와 왼쪽 윙으로 나섰을 때 역할이 서로 다른 것은 오른쪽에서는 이강인이 반대발 윙으로 중앙지향적인 플레이를 하는데 반해서 왼쪽에서는 바른발 윙으로 자신의 주발인 왼발로 하이크로스를 올리는 것이 주 임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오른쪽 윙으로 뛸 때는 하키미와의 오버래핑 플레이 그리고 중앙의 하무스와의 원투 플레이나 키패스 등이 주된 임무가 되면서 이강인 자신도 중앙을 공략하는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왼쪽 윙으로 뛸 때는 이번 2차전 경기에서도 보았듯이 사이드 깊숙이 자리를 잡고 기회가 되면 왼발로 하이크로스를 올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서 했던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사이드를 따라 오르내리는 가운데 공간이 주어지면 크로스를 올리는 것이 거의 전부인 플레이를 해야 했고 따라서 1차전에서와 같은 역동적인 플레이는 아예 기대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요르카에서는 무리키라고 하는 제공권이 좋은 장신의 중앙 공격수가 이강인의 하이크로스를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술적인 메리트가 있었던 반면 이번 경기에서는 파리 상제르맹의 중앙 공격수인 하무스는 장신의 스트라이커가 아니기도 해서 이강인의 크로스가 위력을 발휘할 여건도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4차례에 있었던 코너킥을 이강인이 좌우를 오가면서 찬 것 외에는 이강인의 크로스가 툴루즈의 수비진을 흔들거나 무너뜨리는 장면은 거의 없었습니다. 즉 이렇게 이강인의 왼쪽 윙포드 배치는 왼발인 이강인이 바른발 윙어가 되면서 사이드에서 중앙을 향한 하이크로스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강인의 장점인 드리블과 탈압박 그리고 중앙 박스를 향한 키패스 등의 플레이가 나오기 어려웠고 따라서 단조로운 패턴 플레이에 더해서 서로 호흡을 맞춰야 하는 루이즈의 다소 방만한 플레이로 인해 이강인의 플레이는 더욱 부진한 모습을 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경기 프리뷰에서 이강인의 최적의 포지션은 4-3-3 전형에서 오른쪽 공격형 미들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강인이 이번 2차전에서는 공격형 미들로 뛰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상당한 기대를 하였습니다. 더욱이 은바페가 복귀하고 덴벨레가 가세하면서 두 선수가 좌우의 윙포드로 선발로 나설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이강인이 선발로 나선다면 당연히 공격형 미들로 오른쪽에 배치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강인으로서는 반대발 공격형 미들로 오른쪽에서 중앙을 향한 플레이메이킹과 오른쪽 윙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 덴벨레와의 연계 플레이를 생각할 때 공격형 미들 이 포지션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였고
이번에는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공격형 미들로서의 역량을 시험하는 경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은바페, 덴벨레와 호흡을 맞추면서 비로소 자신의 역량의 진가를 과시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파리 상제르맹의 공격 라인을 고려할 때 가장 효율이 떨어지는 왼쪽 윙어에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은바페가 벤치인 것을 보고는 이강인은 후반전 적절한 시점에 은바페와 교체되어 나갈 것까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왼쪽 윙으로 볼키핑을 통한 공격 라인의 전진을 돕고 하이크로스를 올리는 역할에 묶여 있었던 반면 교체되어 들어온 은바페는 사이드와 중앙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프리롤로 자신의 공격 역량을 극대화하는 플레이를 했는데 이런 연유로 이강인의 역할과 그 위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은바페가 중앙 돌파를 통해서 얻어낸 PK를 성공시키면서 화려한 복귀를 신고하는 장면에서는 괜시리 이강인이 이런 은바페 복귀 쇼에 들러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세가 등등한 은바페이고 네이마르까지 저격하면서 파리 상제르맹의 황제로 등극한 은바페이지만 단 한 선수만큼은 은바페도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선수는 바로 메시였습니다. 축구 신화가 다는컨대 은바페가 향후 파리 상제르맹에서 고인물로서 황제 노릇을 계속해서 이어가든지 아니면 레알 등으로 이적을 하든지 어떤 경우가 되든 향후 이강인에 대한 은바페 인식과 평가 그리고 대우는 그렇게 일방적일 수는 없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강인의 재능과 역량은 메시의 버금가는 수준이고 이는 은바페 역시 이강인의 역량을 훈련 등을 통해서 느껴보면서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이마르와 은바페는 어느 정도 포지션 경쟁 관계 내지는 최고 공격수로서의 자존심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이강인의 경우는 직접적으로 은바페와 포지션 경쟁을 할 이유도 또 필요도 없기 때문에 이강인이 공격형 미들로서 활약을 하게 된다면 이강인과 은바페는 서로 협력관계로 윈윈하는 역할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케 감독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지지만 이강인을 선발로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왼쪽 윙어에 내세웠다가 거의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이강인을 은바페로 교체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부진했던 이강인에 대한 징벌적인 교체로 비춰질 수 있고 특히 이강인에게 평점 3점을 준 르키프 같은 프랑스 매체들은 이런 시각에서 이강인의 교체를 바라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선발 출전과 이런 교체는 엘리케 감독이 선발 주전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강인의 가장 적절한 포지션과 역할을 모색하는 과정일 뿐으로 이해됩니다. 선발 자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굳이 그렇게 여러 포지션에서 선발로 이강인을 내세울 이유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강인이 다음 경기에서는 축구 신화의 주장 그대로 그리고 예상대로 공격형 미들로서 오른쪽 포지션에서 선발로 나설 것을 기대합니다. 이강인의 진정한 본인의 자리는 오른쪽 공격형 미들필드로 이강인이 났을 때는 지금까지 활약보다 훨씬 더 좋은 활약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강인 파이팅!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